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그리고 고발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고 세금 탈루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이 당선인을 고발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선거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의혹 양정숙 총선 전에 알고도 뒷북 제명.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세금 탈루 의혹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한 채 팔아서 5채예요. 4년 사이에 재산이 무려 43억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로 4년 사이에 43억 원의 차익을 봤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익이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더군다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를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의혹도 더불어시민당이 자당 소속의 당선인에게 제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인지했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였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윤기영 대변인은 총선 전 사퇴를 권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온 비례 후보에 대해 굳이 재차 검증할 이유는 없었다. 라고 의혹을 알고도 총선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유력 비례 후보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 전체 총선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을 민주당과 시민당 측이 우려를 해서 쉬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 전에도 그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나왔었던 것 같고요. 4년 사이에 43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4년 사이에 43억 증가한 게. 네네.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50억이었거든요. 49억. 그다음 지금 90억이 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그 양정숙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치동, 서초동, 잠실 이런 데거든요. 노른자만. 그런데 4년 동안에 거기 있는 아파트 10억도 오르고 20억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5채 있었는데 그 하나당 10억씩만 올랐어도 50억 오른 거죠. 그래서 43억 오른 거 맞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뒤로 뭐 이상한 짓을 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서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동산 집 한 4채나 5채가 10억씩 올라서 이제 90억이 됐다. 이러면은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생의 진술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요? 네네.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대치동 아파트를 누나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명의신탁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대금에서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2015년도인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상속을 갖다가 받았는데 원래 그 상속을 갖다가 받으면 자식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가 혼자 그걸 갖다가 다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잠실 아파트가 누구 것으로 드러나냐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례대표로 그 등록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니까 2018년도에 등기를 한 다음에 2019년도에 이걸 갖다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잠실 아파트가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사두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거를 다른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이거를 그냥 양정숙 당선자가 혼자 이걸 다 갖게 된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 그 상속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돼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변호사님. 근데 여기에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상식이죠. 명의신탁이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차명으로 거래하지 말아라. 예. 이게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4조에는 민사적 효력 해가지고 그렇게 명의신탁으로 해봤자 그거는 민사적으로 무효니까 손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조에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세요. 2억. 세네요. 벌금이 2억 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명의신탁을 한 것처럼 동생이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법을 갖다가 위반하면서까지 그 명의신탁을 갖다 하겠는가? 결국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제 아파트가 박성철 총장이 앞으로 되어 있는 게 꼭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돈이냐? 세금 때문에. 왜냐하면 1가구 2주택, 3주택 이렇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금 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에서는 일단 제명키로 한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에서는 판단한 거고 정부의 시책이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팔라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라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이 의혹을 갖고 이게 총선 전에 알았다는 건데 문제는 제 질문은 왜 총선 전에 쉬쉬했느냐는 겁니다. 예컨대 총선 전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총선 전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감춰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좀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3억.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2016년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이 부동산 투기와 그걸로 인한 폭리가 심했는지를 반증하는 건데 사실 뭐 인권 변호사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뭐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뿐더러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더구나 어떤 당이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그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라면 법적인 물론 공방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지금 제가 민주당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뭐 확정 판결이 나려면 1,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의원 신분을 지금 유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실망일 수밖에 없고 지금 본인이 속해 있던 그 조직,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예. 크게는 민주당이 너무나 누가되는 지금 행위고 또 공격의 빌미를 너무 크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기는 판결까지 가겠다. 민주당 돌아가고 판결도 받고 끝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